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맹위를 떨치는 상황이 되면서 이곳 미국에서 생활필수품 대란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기와 해산물 등이 부족하고 계란과 우유 그리고 세제 등 진열대에도 빈 공간이 많은데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물건을 만들 사람도 없고 또 운반할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주식거래 업체 로빈훗은 앞으로 영구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더라도 원하는 직원들에게 모두 재택근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오미크론이 강타하면서 그 여파가 상당히 커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급 확산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미국도 아주 가장 또 많은 확산세를 보이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고요. 중증 환자는 적지만 감염된 사람들이 일단 병원을 많이 찾기 때문에 병원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고 140만여 명까지 이렇게 확진 판정이 나오고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전국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을 비롯해서 주요 관공서들이 문을 닫고 있고 법원도 재판 일정을 연기하거나 또는 화상으로 하고 있거나 좀 이런 상황이고 학교도 원격 수업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야말로 미국 사회 전반이 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 영향은 마켓에서도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죠. 네, 그렇죠. 좀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요즘 마켓 가보시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이 마켓 가면 지금 심각하구나 하는 걸 좀 피부로 느껴집니다. 저도 그걸 느끼는데요. 일단 진열대를 보면 예전과 달라요. 많이 좀 비어 있고 허전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물건을 사러 마켓에 갔다가 낭패를 보고 돌아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도 줄을 길게 서야 되는데 이게 마켓에서 일하는 사람들 숫자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한눈에 봐도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손님이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줄을 길게 서야 되고 또 계산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뿐더러 또 계산하고 나면 물건을 포장해야 되는데 싸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려요. 직원이 없으니까 그거 싸줄 직원 기다리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떨 때는 고객이 직접 싸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 상황이 그렇게 상황이 상당히 그런 것 그런 같아요. 그래요. 정말 빈 쉘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특히 이 생활필수품, 네. 생필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특히 요즘 들어서 고기라든가 육류죠, 육류, 해산물, 야채, 과일, 우유, 계란, 거의 모든 품목이 공급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제 같은 이 생필품도 예전 정상적인 때에 비해서는 수량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마켓들은 판매에 제한을 가하고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인당 몇 개 이상은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또 특히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휴지라든가 이런 쪽은 아예 직원들이 상주에 있으면서 그걸 쓸어 담아가는 걸 이제 좀 못하게 막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 마켓 안의 진열대가 점점 빈 공간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요즘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또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수요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지난해 말부터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가 오르고 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더욱더 가격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고기 한번 사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갈비살 한 팩에 $50가 넘고 이럽니다. 좀 굉장히 비싸요. 60달러, 70달러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파 역시도 그래요. 파 같은 경우 가장 흔하게 구입하는 건데 예전에는 한 대여섯 단에 99센트, 10단에도 99센트 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한 단에 99센트, 한 단에 99센트. 그래서 파도 굉장히 귀해졌고요.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물건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요즘은 그래서 이 마켓에 가서 물건 사기가 참 겁난다 할 정도로 좀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생필품이 네. 요즘 들어서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게요. 일단 일할 사람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사실 코로나19 초창기나 또 지난 겨울이나 이럴 때는 락다운을 했잖아요. 네. 백신도 없고 그러니까 락다운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네. 지난 1년 전에 겨울 이후에는 사실 이제 락다운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만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늘어나면서 자가격리 정책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등장 이후에 중증자는 별로 없지만 어찌됐건 감염자가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걸렸다 그러면 자가격리 해야 되잖아요. 5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일손이 지금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때 뭐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늘어나면서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까지 피부로 좀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뭡니까 이 요즘 그 이 재택근무가 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요즘 이 필품들이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부족해지고 네, 그렇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부족해지면서 지금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예로 들면은 소나 돼지를 키우고 잡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인력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실 하반기부터 인력난이 본격화되면서 이미 일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졌는데요. 왜냐하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기를 잡고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그만둔 데다가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그나마 남아서 계속 일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또 며칠이라도 감염되고 나면 쉬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요. 그러니까 생산이 잘 안 되는 게 첫 번째고, 또 어찌어찌해서 생산을 한다고 해도 생산된 걸 우리 일반 이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마켓까지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운송이 돼야 되는데 그런 운송업계에서도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잘 만들어내지 못할 뿐더러 만들어낸 물건도 여기까지 우리 그 앞까지 마켓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건도 부족해지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이 상황이 당분간은 좀 계속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예상이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 필수품이나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재기 같은 건 안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좀 전략적으로 좀 미리미리 여유 있게 좀 평상시 같으면 다 떨어지고 하건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예전보다는 좀 더 여유 있을 때 그 다음 제품을 좀 미리미리 구입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마켓에 갔었는데요. 쌀을 사는데 예전에는 선택의 폭이 많았잖아요. 종류가 많아서. 근데 제가 현미 찹쌀을 사려고 했는데요. 제품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서 선택의 이 여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몇 개 안 담았는데 160분이 넘은 거예요. 아니 지금 마켓 가셨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좀 여쭤보는 거 네네. 보려고 그래요. 네네. 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가 올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마켓에 가서 보면은 한 2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네. 아니 네.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보고서 아니 내가 뭘 샀길래 160불이 나왔지? 맞아요. 그래서 네. 계산이 잘못된 줄 알고요. 꼼꼼히 살펴봤더니 계산 맞아요. 와 오르게 몇 개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 9%가 아니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두 배로 실제로 올랐어요.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이 장볼 때라든지 뭐 이런 걸 따져보면은 거의 한 20% 이상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제 장본 양으로 따지면 예전 같으면 한 70불, 80불 이 정도 나올 듯한데 160불이나 나와가지고. 그럼 2배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저의 체감은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아마 피크가 되지 않을까. 네.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당분간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현명하게 우리가 버텨내야 될 근데 것 뭐 같습니다. 물가가 시간이 지난다고 뭐 다시 내려갑니까?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오르냐 안 오르냐 그걸 나중에 따지게 되지. 그렇죠. 네. 뭐 한번 올라간 건 내려올 저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요즘 재택근무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아예 앞으로도 재택근무를 계속한다고 아예 못을 박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죠. 뭐 어제부터 또 많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로빈후드가 재택근무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서 주식 거래하는 그런 그 플랫폼인데요. 로빈후드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엔 물론이고 팬데믹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겠다. 모든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이 로빈후드는 그 캘리포니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그 회사죠. 지금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빈후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그 직원들이 다 모든 업무를 재택근무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완전히 재택근무 체제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로빈후드를 네. 아주 작은 규모의 업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죠. 굉장히 큰 회사죠.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크고 작다는 게 사람마다 다 주관적인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예.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가 일반인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작은 회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직원들 숫자가 3,400여 명에 달해요. 와, 그러니까 엄청 크네요. 엄청 네.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회사고요. 네네. 이 정도 규모 있는 회사가 완전 재택근무로 이제 영구 재택근무로 간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제 모든 직원들이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원칙이 되는 거고요. 어떤 직원이라도 재택근무를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 받아주겠다. 이게 이제 네. 로빈후드의 회사 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이제 거의 모든 직원들이 재택근무가 디폴트가 되는, 재택근무가 기본이 되는 그런 회사가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또 코로나19 시대의 또 새로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주요 핵심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하더라도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한다? 이거 이렇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 쉬울 것 같진 않죠. 오히려 규모가 작은 회사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는 그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로빈후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3,400여 명 정도 좀 직원들 숫자 보이고 있고, 근데 그 3,400여 명 직원들이 거주 환경이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천차만별일 텐데, 그래서 어떤 직원은 재택근무가 쉬울 수 있어요. 본인의 집의 어떤 환경도 좋고,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하기에 좋은 환경이고 또 업무도 재택근무하기에 좋은 업무고 뭐 이런 경우면은 무리 없이 스무스하게 될 수가 있는데, 뭐 어떤 직원들은 집이 재택근무하기에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닐 수가 있고 또 업무 자체가 재택근무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되게 사실 재택근무를 이렇게 도입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요. 그래도 로빈후드는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그런 좀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재택근무 돌리고 뭐 직원들에게 너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재택근무를 하되 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지원까지 해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빈후드가 필요한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자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역량을 더욱 키운다는 방침까지 좀 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재택근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보완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재택근무가 더 일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빈후드 외에도 재택근무를 강화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늘어나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사실 뭐 로빈후드 하나의 예죠. 예. 로빈후드만 그런 건 아니고요. 로빈후드를 비롯해서 많은 지금 업체들이 속속 재택근무를 디폴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그리고 혁신적인 쇼핑몰 솔루션 업체죠. 샤피파이 등이 대표적으로 이 재택근무를 하기로 한 그런 그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그 코인베이스와 샤피파이 등도 원격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제 정했고, 이걸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계속 적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에서 이름이 바뀐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참 생각보다 오래 가지만 결국 언젠가 끝날 텐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아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기본이 되는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되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피곤한 일이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렇고 자기 차를 이용해도 그렇고 참 피곤한 일인데 점심시간에 식당 가는 것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하니까. 근데 이걸 이제 상당수가 재택근무로 전환되면 재택근무를 안 하는 사람들도 좀 편해질 수 있는 거죠. 덕분에.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재택근무로 돌아서는 거는 좀 발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